이제 파스칼의 삼각형 할 건데 일단 규칙을 잡는 과정이야. A 더하기 B에 1승을 하면 여기 있는 개수만 딱 읽어서 1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에 제곱을 하면 1, 2, 1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애의 본질은 얘는 이제 여기 A 제곱 그러니까 A 제곱 B의 빵.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이 컨비네이션 2라고 하는 의미야. 이 컨비네이션 2, 이 컨비네이션 2, 얘는 이 컨비네이션 1, 이 컨비네이션 빵. 우리 뭐 하이를 배운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 위에도 뭔가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B의 빵 해서 1 이렇게 써줘요. 자, 한 번 더 해볼게. A 더하기 B의 세제곱. 일단 처음에 나오는 숫자는 A 세제곱이니까 3 컨비네이션 3의 A 세제곱의 B의 빵승 이렇게 돼서 여기 이 숫자만 읽어서 1, 그 다음에 3 컨비네이션 1이니까 3, 또 3 컨비네이션 2니까 3, 3 컨비네이션 3 컨비네이션 3, 3 컨비네이션 2, 3 컨비네이션 1, 3 컨비네이션 빵 이렇게 정도 쓰고 하나 더 쓰자. 여기 4, 5까지 돼 있는데 자, 뭐 요 정도 하고 1, 4 컨비네이션 3, 4 컨비네이션 2를 하면은 6이 되죠. 6, 4, 1 컨비네이션하고 어쨌든 이 숫자를 이제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다 이제 써놔서 같은 이제 표인데 여기서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특징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배열이 되는 애들이 보면은 위에 있는 애를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요. 그래서 1이 되고 1이 되고 1이 되고 여기 2는 이렇게 온 거야. 1이 이렇게 양쪽으로 그 다음에 이쪽도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1이 양쪽으로 퍼지듯이 숫자를 배분을 하면 여기 2는 여기서 이쪽으로 1, 1, 여기서 1, 여기 두 개가 모여져 갖고 2가 되고 여기 3은 여기 1과 2가 합쳐서 3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숫자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1이 아래쪽으로 2개, 여기 2가 아래쪽으로 2개, 여기 1이 아래쪽으로 2개. 이런 식으로 쓰이니까 위에 쓰여진 숫자의 2배를 하면 위에 쓰여진 숫자의 뭐 합정도를 생각할게. 여기 있는 거에 2배를 하면 아래줄에 합이 돼요. 여기 있는 게 아래 게 이제 2번씩 또 쓰여지면은 합이 2배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2의 빵승, 2의 합이야 합, 2의 제곱, 2의 세제곱. 합이 이런 등기수열을 갖게 돼요. 그래서 거기다 써놨어. 1번 뒷줄에 쓰이는 수가 다음 줄에 2번 쓰인다. 줄별 합은 등기수열을 이룬다. 그 다음에 각각의 숫자는 x 플러스 1의 n승의 개수를 의미한다. 뭐 a 플러스 b의 세제곱으로 써놨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이 개차수열은 이제 배우질 않아서 그냥 참고만 하시고 좌우 배열이 이게 대칭이야. 얘가 3 컨비네이션 2, 얘가 3 컨비네이션 1, 4 컨비네이션 4, 4 컨비네이션 0, 4 컨비네이션 3과 4 컨비네이션 1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성 있게 가다 보니까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대칭이 됩니다. 대칭성. 자, 그 다음에 그 단계의 수는 그 앞 단계의 이웃한 수의 합과 같다. 그래서 이걸 아예 일반화를 하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3 컨비네이션 2 더하기 3 컨비네이션 1, 3 컨비네이션 1이 합쳐져서 여기 있는 4 컨비네이션 2가 돼. 이게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게 이제 뭐 천재 수학자는 찾아냈어. 그래서 이걸 아예 일반화해서 이제 보시면 n 컨비네이션 r과 여기서 하나를 더 증가하는 거야. n 컨비네이션 r 더하기 1. 여기 라인은 전부 다 앞쪽에 있는 숫자가 똑같아. 4, 4, 4, 4, 4, 4, 3, 2, 1, 0. 이렇게 규칙성이 있죠. 그래서 n으로 똑같고 그 다음에 r이 하나 커졌어. 그럼 당연히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은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이 돼. 자, 그리고
이게 개수가 이렇게 라인이 같은 거야. 라인이 같으니까 여기 있는 애는 2 콤비네이션 2, 여기 3 콤비네이션 2, 4 콤비네이션 3. 아 미안. 이렇게 라인이 같아요. 2 콤비네이션 미쳤어. 2 콤비네이션 2, 여기 3 콤비네이션 2, 그 다음에 여기 4 콤비네이션 2. 요렇게 라인이 같고 요렇게 전부 다 여기가 또 라인이 같죠. 그러니까 쓰기 나름인데 이거는 뭐 하여튼 여기가 4, 3, 2, 1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로 본다면 여기에 시작되는 여기 뒤에 첨자로 나온 요 숫자가 같으니 여기가 이렇게 같아져서 이렇게 라인으로 같은 거니까 이렇게 이제 R로 같은 숫자가 됩니다. 이제 그것도 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의 내용은 뒤에서 다시 이제 하게 될 거고, 그 옆으로 이제 넘어갑시다. 99페이지에.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해요. 파스칼의 삼각형.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인데, 일단 첫 번째 외우는 게 중요하고, 요 식 자체를 외우는 게 n 콤비네이션 R에 n 콤비네이션 R 더하기 1, 요거 하나 늘리고, 여기에서는 그냥 R 이렇게 쓰고, 요걸 외워주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 직접 증명은 밑에 있어요. n 콤비네이션, 이거 한번 보여줄까? 직접 증명 3번에 직접 증명이 있어. n 콤비네이션 k 더하기 n 콤비네이션 k 더하기 1. 뭐 r이나 k나 똑같은 거니까 n 플러스 1 콤비네이션 k 더하기 1. 뭔가 좀 이상한데? 앞에서 잘못 썼나? 아, 이게 배열이 다르구나. 아, 이 책이랑 배열이 다르네. 내가 처음부터 잘못 써놨구나. 망했네요. 망했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니? 진짜. 아, 여기는 같아.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같아지는 거는 뭐 같아요. 자, 요거 증명해봅시다. 외우는 거 말고 앞에 거 있고 이걸로 외워. 아, 미쳤나봐요. 자, 일단 봅시다. 요거는 이제 콤비네이션의 정의를 이용을 해서 그냥 쓰면 돼. 자, 요거 n 팩토리얼 k 팩토리얼 그 다음에 n 빼기 k 팩토리얼. 이거는 뭐 이제 콤비네이션의 정의니까 이것도 n 팩토리얼 k 플러스 1 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빼면 됩니다. n 빼기 k 빼기 1 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얘네들을 이제 같이 계산하기 위해서 통분을 해줘야 돼. 통분을 해주려면 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연속된 숫자가 곱해진 거고, 요 놈보다 요 놈이 하나가, 요게 하나가 크잖아? 그럼 여기다가 n 빼기 k를 곱해. n 빼기 k를 곱해요. 이렇게. n 빼기 k를 곱하게 되면 이제 통분이 돼서, 여기도 또 곱해야 되네. 이게 k 플러스 1 팩토리얼이니까 여기다 k 플러스 1을 곱하고, 여기다가도 k 플러스 1을 곱해. 뭐 이렇게 그냥 통분을 합니다. 그러면 k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되고 요 놈이, 그리고 요 놈은 n 빼기 k 팩토리얼이 되죠. 요 놈은 k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되고 요 놈은 이제 그냥 놔둬요. n 팩토리얼에 n 빼기 k. 일단 이렇게 놔둬. 자, 일단 이렇게 놔두고 나면은 요 놈을 통분을, 잠깐만, 뭔가 또 이상한데? 잠깐, 여기에 얘가 곱해졌고 뭐 한 거니? 이게 그냥 그대로 있어. 미쳤나봐 진짜. 왜 그러죠 오늘? 자, 이렇게 요거 그대로 써야 되죠. n 팩토리얼. 헛게 보이네요. 됐지? 그러면 위에를 n 팩토리얼로 묶어요. k 더하기 n 빼기 k. k가 없어지네. 오, 이렇게 했더니 n 더하기 1이 남습니다. 이제 여기가 n 더하기 1 팩토리얼이 돼요. 자, 이러고 났더니 얘랑 얘의 관계. 그러니까 처음에 n 팩토리얼에 k 팩토리얼에 n 빼기 k 팩토리얼. 여기 속에 있는 거 두 개를 넣으면은 여기 있는 숫자가 나오면 돼. 이렇게 봤더니 이거 다시 한번 쓰자. 요거를 이렇게 합시다. n 플러스 1 팩토리얼.
플러스 1 팩토리알. 이렇게. 이거 두 개를 더했더니 n 더하기 1 팩토리알이 된다. 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쓰면은 n 더하기 1 콤비네이션에 이제 여기 k 플러스 1, k 플러스 1 이제 이렇게 그냥 최종적으로 이건 직접 증명이라고 해서 그냥 뭐 이제 그냥 진짜 생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잘 남지는 않을 수도 있어.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갑시다. 이 증명하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자, 일단 직접 증명은 뭐 거기 밑에다 써놨으니까 보시고, 실제로 이제 정말 중요한 이제 문제 풀 때 중요한 이제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볼게. 여기에서 요 왼쪽에 있는 이제 거기 두 번째 집합의 부분 집합, 그러니까 조합론적 배석인데 집합이 1, 2, 3, n까지 있어요. 이렇게. 요거를 이제 뽑을 때 케이스를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여기에 특별하게 하나를 딱 찍어갖고 여기 K라고 할게 그냥 일반화해서 K가 포함이 될 경우랑 두 번째 K가 포함이 되지 않을 경우 요놈과 요놈은 서로 이제 교집합이 없는 이제 사건이라서 그냥 따로따로 세서 얘를 두 개를 더하면 전체 상황이 돼. K가 포함될 때랑 K가 포함되지 않을 때 서로 여사건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걸 두 개를 더하면 전체 상황이 되는 거야. 전체 상황이 된다. 이제 그 방법을 씁니다. K를 포함시키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K가 무조건 들어갔다고 치면 여기 중에서 이거 잠깐만 n 플러스 1까지 해야 돼. 그 위에 쓴 거랑 또 위에 두 개를 써놨잖아. 그 중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쪽 n 플러스 1에서 K를 뽑는 거랑 자 이제 볼게 다시 여기 하나를 더 늘려놨어요. 여기에 K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뽑는다면 n 플러스 1개에서 아니지 K가 이미 뽑혔어. K가 이미 뽑혔으니까 얘는 K는 신경을 안 써도 되고 나머지가 n개야. 그치? 나머지 n개에서 이제 r개를 뽑아. 잠깐만 이 K를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니까 어떡하지? 오늘따라 이게 계속 버벅이네. 위에다 K를 쓰는 바람에 위에다가 R로 바꿉시다. 잠깐만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잖아요. R로 합시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자 다시 할게. 자, n 플러스 1개에서 r개를 뽑는 상황. 이걸 뽑는 상황이 이렇게 되죠. n 플러스 1개에서 그냥 뭐 r개 전체가 n 플러스 1개 그리고 r개를 뽑아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k가 포함이 돼 있어. k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합쳐서 n 플러스 1개를 뽑을 거예요. k가 이미 포함이 돼 있어. 그럼 포함이 돼 있으면 나머지 n개를 뽑으면 돼. n개 중에서 어떻게 k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잠깐만 이게 못 보였는데 계속 또 r 플러스 1개에서 그렇지 r개를 뽑으면 돼. k가 포함이 돼 있으니 r개를 뽑아 또 안 맞네 이거 숫자가. 미치겠네. 뭐지 잠깐만. 위에 쓴 거는 밑에 쓴 거는 왜 다르지? 직접 증명도 다르고 K가 포함이 되어 있어. R개를 뽑아야 돼. R 빼기 1이 돼야 되는데 R개를 뽑아야 되니까 K가 포함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면 N개에서 R개를 뽑아요. 결론이 아이씨 뭐지? 잠깐만 오랜만에 했더니
n개. 잠깐만 다시 이거 식을 지우고 다시 1, 2, 3 K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 N까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원소의 개수가 여기에서 원소의 개수를 R개를 뽑을 거야. 근데 첫 번째 K가 들어가는 경우 K가 무조건 들어가. 그러면 나머지 N 빼기 1개가 K가 하나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K를 빼면 N 빼기 1개가 되고 K가 들어갔으니 하나가 들어갔으니까 R 빼기 1개를 뽑아요. 두 번째 K가 안 들어가면 K를 배제하고 나머지 N 빼기 1개에서 R개를 뽑습니다. 그게 결론이 N개에서 R개를 뽑아요. 그 위에 있는 식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식이지. 이거 하나 수정해야 되겠네. 예시가 안 맞네, 예시가. 자,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맨 위에 있는 식이랑 밑에 있는 증명이랑 한 개 차이가 나서. 자, 일단 뭐 이렇게 보시고 뭐 의미만 파악을 합시다. 이 정도 되고. 자, 그럼 이제 좀 중요한 거. 이거 다시 숫자를 좀 쓸게. 숫자를 이제 100쪽이야. 100페이지. 맨 위에부터 1 컴비네이션 0 두 번째 줄부터 갑시다. 그 다음에 2 컴비네이션 0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갈게요. 약간 마음대로 했다가 3이지 3 컴비네이션 0 3 컴비네이션 1 3 컴비네이션 2 3 컴비네이션 3 그 다음에 4 컴비네이션 0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씁시다. 5 컴비네이션 2 5 컴비네이션 3 5 컴비네이션 4 5 컴비네이션 5 예시까지 하려면은 8줄을 써야 되는데 그건 무리인 것 같고. 자, 역삼각형을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3 컴비네이션 1 더하기 3 컴비네이션 2가 4 컴비네이션 2가 됩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응용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는 이렇게 얘네들을 싹 다 더한 애들을 구하고 싶어. 사실 뭐 두 번째 줄이라서 어렵지는 않은데 그냥 산수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애를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제 파스칼 삼각형을 이용을 해갖고 이렇게 합니다. 보니까 1 컴비네이션 1이 2 컴비네이션 2랑 같아요. 그치? 그래서 이 놈을 2 컴비네이션 2로 바꿔. 그럼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얘 하나가 돼. 얘가 3 컴비네이션 2가 됩니다.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한 3 컴비네이션이랑 3 컴비네이션이랑 3 컴비네이션을 두 개를 합치면 4 컴비네이션 2가 돼요. 여기 4 컴비네이션 2가 돼요. 이러고 봤더니 이렇게 또 같아져. 이렇게. 얘가 이렇게 같아지니 요 놈이랑 이렇게 더해지면 여기 5 컴비네이션 2가 탄생이 되죠. 이렇게 더해지면 5 컴비네이션 2가 돼. 다시 또 이렇게 두 개를 합쳐버리면 이렇게 합쳐지면서 여기에 나오는 요 숫자로 돼. 그래서 6, 요거 밑에 있는 애를 생각하면 돼요. 6 컴비네이션 2가 됩니다.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아까 이렇게 봤는데 이쪽 라인은 2 밑이 같아요. 그래서 얘가 최종적으로 6 컴비네이션 2가 되는 거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뭐라고 할까? 이게 어떻게 돼? 이게 모양이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온 애는 이거의 총합은 이렇게 끝에서 한번 살짝 꺾어주는 애랑 이게 합이 같다고 해갖고 저게 핫캐스틱 같다고 해서 핫캐스틱 뭐 공식 뭐 아니면 양말 공식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이야. 그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쪽으로 한번 해볼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볼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2 컨비네이션 0, 3 컨비네이션 1, 4 컨비네이션 2, 5 컨비네이션 4. 얘를 계산할 건데,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그려내야 돼. 안 그러면은 헷갈려요. 2 컨비네이션 0이랑 같은 거는 여기 3 컨비네이션 0이야. 그래서 요놈 대신에 3 컨비네이션 0으로 바꿔. 그럼 이렇게 계산이 된 게 그 밑에 있는 요거 두 개 더한 게 4 컨비네이션 1이네. 4 컨비네이션 1. 이러고 났더니 얘가 계산이 되는 게 요거 두 개 더한 게 5 컨비네이션 2가 돼요. 이렇게 더한 게 그 밑에 있는 6 컨비네이션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총 6 컨비네이션 3으로 바뀌어. 그래서 얘도 이렇게 쭉 더해지는 애는 이렇게 같은 애가 생겨. 이게 3라인이지. 한 칸 밑으로 해서 6 컨비네이션 3라인이야. 3. 이렇게 한 번에 계산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리면 이게 여기 이 끝에서부터 계산이 돼야 얘로 이렇게 바꾼 걸로 처리를 하는데 이 중간부터 계산되는 애들도 나와요. 중간부터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니? 없는 애를 하나를 더 해주고 아니면 얘를 더 해주던지 플러스 1을 해줬다가 여기 4 컨비네이션 나면 플러스 1이니까 얘를 더 해줬다가 마지막에 하나를 빼주면 돼. 중간에 뭐 두 칸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걸 여러 줄을 더하는 것도 있어. 이렇게 이게 다 더한 게 뭐 얼마니 이렇게 묻는 문제들도 있어. 자, 하여튼 이 정도가 됐고, 그래서 그 100쪽에 있는 걸 보면, 그래서 느낌을 한번 쭉 보면 돼 이게. 자, 전체 파스칼 삼각형이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네모 3번에 보시면 네모 3번에 1 컨비네이션 1, 2 컨비네이션 1, 3 컨비네이션 1, 5 컨비네이션 1은 6 컨비네이션 2 요거 했고 어디를 볼까요? 3 컨비네이션 3 볼까? 이거는 너무 쉬운데 중간에 2 컨비네이션 0 거기 나와 있는 걸로 합시다. 2 컨비네이션 0, 3 컨비네이션 1, 4 컨비네이션 2, 7 컨비네이션 5.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는 이렇게 요 값이랑 같아질 거다 생각을 하면 돼요. 얘네들을 그래서 여기다가 쓸 수 있어야 돼. 2 컨비네이션 0, 3 컨비네이션 1.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얘네가 타고 오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이 7 컨비네이션 5가 됐으니까 요거보다는 하나 큰 숫자 왼쪽 참자는 이거보다 하나 큰 거 그러면은 7층에서 8층 됐으니까 8 컨비네이션이 될 거고 이쪽 라인이 같은 5죠. 이쪽이 0, 1 이렇게 5 됐으니까 5로 얘를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이거를 뭐 하여튼 내가 처음에 여기를 2, 1, 0 이렇게 역순으로 배열을 했는데 역순으로 배열해도 똑같아. 결론은 똑같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렇게 보시고 조합론 해석은 이것도 알려줄까요? 이것도? 이거 봅시다. 일단 조합론적 해석은 뭐냐면 이것도 그냥 말장난이에요. 2 컨비네이션 0 더하기 3 컨비네이션 1 더하기 4 컨비네이션 2 100 컨비네이션 98이 101 컨비네이션 98 이렇게 되는데 이놈은 101 컨비네이션 3이지.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장난이라서 이거는 천재 수학자들이 그냥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1, 2, 3, 101까지의 숫자 중에서 101까지의 숫자 중에서 3개를 뽑아. 3개를 뽑아요. 3개를 뽑아. 그러면 이게 이제 기준을 이제 그냥 나누는 거야. 케이스 분류를 해. 3개를 뽑는데 이렇게 뽑아서 숫자가 3개를 뽑으면 1, 2, 3 뽑혔을 때 가장 큰 숫자 C라고 할게. A, B, C를 이렇게 뽑을 건데 가장 큰 숫자 C가 3일 때 그 다음에 가장 큰 숫자가 4일 때
5일 때, 얘가 101일 때를 생각을 해요. C가 가장 큰 숫자가 3이 되면 여기 두 개 중에서 두 개를 다 뽑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 이게 C가 4가 되면 4가 결정은 돼 있고 가장 큰 숫자 4는 결정돼 있고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으면 돼요. 가장 큰 숫자가 5가 되면 4개 중에서 두 개를 뽑으면 돼. 이 가장 큰 숫자가 100이 되면 나머지 이 C는 하나가 뽑았으니까 여기보다 작은 애 두 개를 뽑으면 돼. 그래서 100 중에서 두 개를 뽑아요. 숫자가 다른데? 라고 하지만 얘가 2 콤비네이션 0이고 얘가 3 콤비네이션 1이고 얘가 4 콤비네이션 2고 얘가 100 콤비네이션 98이 되죠. 하여튼 뭐 이거를 외우는 거는 의미는 없고 얘를 그냥 읽고 이해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서술형 문제 내기도 하고. 자, 일단 뭐 요 정도를 하고 101쪽에 84번을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85, 86까지 여기까지 한번 풀면서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게 그래서 파스칼 삼각형을 일단 그려서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떠올려야 나중에 안 까먹어요. 자, 일단 보시면 2010 숫자가 뭐 뭔지 몰라도 대충 2013 콤비네이션 20이 있고 그 다음에 거꾸로 배열이네. 그럼 다시 2009에서부터 2009 콤비네이션 15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 이쪽을 2 콤비네이션 0, 2 콤비네이션 1, 2 콤비네이션 2 이 정도로 봅시다. 그래서 이쪽을 0 라인으로 보고 이거 뒤집어서 해도 상관은 없어. 똑같아요. 어차피 대칭이라서 이 숫자랑 이 숫자가 대칭이라서 뭐 순서를 반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2009 이거 좀 더 가야 되겠네. 삼각형 이렇게 봅시다. 2009 콤비네이션 16이야. 자, 일단 이 두 개를 여기서부터 0, 1, 2, 3, 4 숫자가 커지는 방향으로 보시고 요거 두 개를 더하면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돼. 한 칸, 2009층에서 하나 더 들어가면 2010 콤비네이션 되고 이쪽이 다 0 라인이고 이쪽 라인으로 다 같은 숫자들 그럼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다집니다. 16은 16 이렇게 갖다져요. 자, 하여튼 그 다음에 나온 숫자는 2010 여기 2010 여기 2010 콤비네이션 17이야. 그럼 요거 두 개가 합쳐져서 지금 뭐 요렇게 된 애가 두 개가 합쳐져서 얘가 되고 그럼 요렇게 합쳐져서 쭉 타고 내려가면서 같아지는 상황이 돼. 그래서 요렇게 합쳐진 거는 2011 콤비네이션 요쪽 라인으로 가서 17 이렇게 되고 계속 이렇게 합쳐주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 그러면 2013 이렇게 쭉 타고 내려왔을 때 2013 콤비네이션 20 이니까 뭐 규칙성을 생각을 하면 이거보다 하나 더 큰 2014 콤비네이션 여기 20 라인하고 똑같이 가면 되죠. 20 답이 없네? 이거는 4번. 하여튼 요게 위에 게 두 개가 합쳐져서 아래가 되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 삼각형을 예쁘게 그려서 합쳐져서 같아지고 합쳐져서 이렇게 같아지는 게 아니고 합쳐져서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요런 과정을 계속 거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등식 해봅시다. 여기 엄청 중요한데 이제 자, 다시 좀 쓸게요. 이쪽이 써야 될 게 많아갖고 자, 1 더하기 x의 n을 이제 쭉 다 이제 전개를 해볼게. n 콤비네이션 0의 x의 빵승 n 콤비네이션 x의 1 n 콤비네이션 x의 제곱 n 콤비네이션 3의 x의 세제곱 n 콤비네이션 n-1 콤비네이션 x의 n-1
이 중간에 n 콤비네이션 여기는 r이지. n 콤비네이션 r에 x에 r. 자, 요 정도 합시다.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항등식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항등식은 일단 첫 번째 수치 대입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숫자를 딱 집어넣으면 돼. 여기서 가장 먼저 집어넣고 싶은 숫자.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일단 오른쪽만 봤을 때 0을 집어넣으면은 뭐 이제 이쪽이 싹 다 0이 되지. 싹 다 0이 되니까 근데 사실 뭐 별로 의미는 없어요. 여기는 어차피 뭐 1이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1 남고 1 남고 그냥 뭐 별 재미는 없네. 또 어떤 숫자를 한번 집어넣고 싶어지나를 보면 이 오른쪽 식에서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콤비네이션만 딱 남잖아. 그치? 여기다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왼쪽은 2의 n 승이 되고 n 콤비네이션 0, n 콤비네이션 1, n 콤비네이션 2, n 콤비네이션 n까지 이렇게 돼. 이거는 이제 외우는 거야. 이렇게 되는 애가 2의 n승이 돼요. 또 뭔가 또 집어넣고 싶어지면 좋아.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싶지 않니? 그 왼쪽 식을 여기에다가 0을 만드는 거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이거는 x는 1을 대입하고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요. 그러면 왼쪽이 0이 되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그대로 있고 요 놈이 이제 마이너스가 됩니다. n 콤비네이션 1. 그럼 다시 n 콤비네이션 2가 되고 요건 이제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이 마지막 항이 이제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가 되느냐는 좀 달라져요. 하여튼 요 정도만 쓰고 요 두 개씩이 나왔어. 이 두 개씩이 나오면은 또 뭔가 하고 싶어져야 돼. 이게 더하기 빼기니까 얘를 더 하고 싶어지면 좋죠. 더해 이 식을. 그러면 2의 n 승이 홀수항은 없어질 거 아니야. 홀수항은 마이너스가 붙어갖고 다 없어져. n 콤비네이션 0이 두 개. 그 다음에 n 콤비네이션 2가 살아남고 n 콤비네이션 4가 남고 짝수항들만 그러니까 짝수항이라기보다는 여기가 짝수들이 살아남아요. 2를 없애버리면 n 빼기 1승 이렇게 되지. 자 그럼 두 개를 빼면 이제 짝수항이 없어져. 빼면 짝수항이 없어지는데 홀수항이 이제 더하기가 되고 두 배가 되지. 그럼 상황이 똑같아집니다. n 콤비네이션 1, n 콤비네이션 3, n 콤비네이션 5, 점점점 홀수만 남게 돼.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야. 그리고 수치를 대입하는 것도 가능한데 또 가능한 게 있어.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을 위하는 건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의 취향에 따라서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쌤 같은 데 보면 있어요. 이 식을 미분하고 적분하는 거 또 가능해. 이 식을 뭐 미분하는 거 별거 없어. 앞에 있는 건 다 숫자니까 얘를 미분을 한다고 치면 요거는 이제 책에 나와 있어.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하고 짝수 홀수 합 됐고 미분해 볼게. 이제 교육과정을 좀 넘어가는데 미분을 하면 여기 상수는 0이 되고 여기는 n 콤비네이션 1 2 곱하기 n 콤비네이션 2 x의 1 3 떨어지면서 3 곱하기 n 콤비네이션 3의 x의 제곱 여기에 이제 n 곱하기 여기 끝에 있는 거 n이 내려오면서 n 콤비네이션의 x의 fx 여기다가 다시 또 1을 집어넣어요.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n 곱하기 2의 n 빼기 1이 n 콤비네이션 1 2 곱하기 n 콤비네이션 이거 어디 갔어? 1인데 잠깐만 여기 n 콤비네이션 하나 있고 여기 2 그치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n 콤비네이션 2 3 곱하기 n 콤비네이션 3 n 곱하기 n 콤비네이션 n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교육과정 밖이야. 없는 근데 뭐 다시 얘기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요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해서 그냥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선택 적분도 되고 막 그래. 하여튼 뭐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는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본 것처럼 하키스틱처럼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쭉 나열이 된 규칙성이 있는 이쪽 방향이 됐든 이쪽 방향이 됐든 얘네들 싹 다 넣으면 바로 밑에 있는 딱 뻐끈해가 되는 이렇게 싹 더하면은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위에 있는 거 x대 1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이렇게 뭉쳐진 형태로 얘네들이 계속 존재해요. n 콤비네이션 0, n 콤비네이션 1, n 콤비네이션 1이 2의 n승. 그 다음에 홀수항의 합, 짝수항의 합. 그리고 또 있어. 이게 반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돼. 4개짜리 해볼까? 4, 5. 5 콤비네이션 0, 5 콤비네이션 1, 5 콤비네이션 2, 5 콤비네이션 3, 5 콤비네이션 4, 5 콤비네이션 5는 합이 이게 무슨이에요? 일단 요거. 그 다음에 짝수만 더한 애는 2의 4제곱. 그 다음에 홀수만 합친 것도 2의 4제곱. 방금 전에 한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반. 왼쪽 반, 오른쪽 반도 2의 4제곱, 2의 4제곱. 왜냐면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가 같아. 왜냐면 5 콤비네이션 2가 5 콤비네이션 3이야. 근데 전체가 2의 5승이니까 한쪽 반은 2의 4제곱. 이쪽 반도 2의 4제곱.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외운다기보다는 뭐 이해를 하면은 좀 편해요. 자, 그 다음에 뭐 조심해야 되는 게 n 콤비네이션 0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문제가 하도 치사하게 돼갖고 요렇게 짝수항의 합을 내놓고는 요 5 콤비네이션 0 하나 빼먹으면은 이게 1만큼이 차이가 생기잖아. 뭐 그런 걸로 좀 장난질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4 쪽에 보시면 이제 요거 미분해서 한 거 있지. 미분해서 한 거가 아니구나. 미분해서 한 거 아니네. 아니 잠깐 헛게 보여. 여기 방금 전에 한 거예요. 짝수랑 홀수항의 합.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미분하는 게 어디 있지? 미치겠네. 아, 뒤에다가 직명으로 넣어놨구나. 직명으로 넣어놨거든요. 뒤에다가 뭐 뒤에 가서 하고. 자, 그럼 또 문제 풀 시간 조금 더 줄게. 87번, 88번, 89, 90? 90 좀 어려운데. 90은 다음에 할까? 일단 기본기만 합시다. 90번 빼고 이거 3개 한번 풀어보세요. 88. 자, 일단 88번은 그러니까 x가 정수인데 그럼 x가 1, 2, 3, 100까지 100개가 있어요. x의 부분 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홀수. 그러니까 홀수인 거는 원소의 개수가 1개, 3개 이렇게 됐잖아. 그럼 뭐 100개 중에서 1개 선택하거나 100개 중에서 3개 선택하거나 100개 중에서 5개 선택하고 100개 중에서 92개 선택하는 거를 싹 다 더하면 되지. 홀수의 합이니까 2의 100승의 절반. 그러니까 반으로 나누면은 2의 99.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89번은 FN이라고 하는 애가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2K 콤비네이션 1에 2K 콤비네이션 3에 이것도 홀수네. 2K 콤비네이션 2K 빼기 1 이렇게 되면 이거를 통째로 한 번에 바꿀 수가 있지. 얘는 그냥 2에 2K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2K 콤비네이션 0부터 해갖고 2K 콤비네이션 1, 2K 콤비네이션 2K까지가 2에 2K잖아. 요게 뭐 이제 똑같아지는 거니까 거기서 하나 빼면 되죠. 2K 빼기 1 이렇게 되면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이 돼요.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등비수열의 A, R에 M 빼기 1, A, N이 이렇게 됐을 때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1 빼기 R분의 혹은 R 빼기 1분의 소항의 R의 N승 빼기 1 뭐 공식이라서 R과 A랑 N은 요거 개수야, 개수. 여기다가 또 속으면 안 돼. 여기 공 B는 4야, 4. 얘는 4 빼기 1분의
초 하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2에 2 빼기 1이니까 2가 되고 4에 n개야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FN이래요. FN F5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5를 집어넣으면은 계산하면은 뭐 682 이렇게 나왔네. 등기수열의 합 공식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항등식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인데, 왜냐면 이게 어쩔까? 항등식 넘어갈까? 네. 아, 그게 수능에는 안 나와요, 일단. 수능에는 여기 안 나오고, 빈칸 넣기도 예전 스타일은 안 나오고, 내신에는 이제 91번 같은 스타일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뭐 내신 학교 유형대로 가는 게 맞고요. 이게 좀 어려워서 일단 뭐 넘어갑시다. 뭐 다음에 뭐 나중에 시간 남으면 좀 다시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확률로 넘어갑시다. 확률. 이거 확률은 어려우면서도 쉬워요. 이게 문제는 어려워. 개념은 뭐 별거 없는데 자, 일단 개념을 먼저 그러니까 생소한 용어들이 좀 있어. 자, 114쪽을 한번 봅시다. 그냥 쭉 읽어볼게요. 뭐 그냥 머릿속으로 받아들여 봐봐. 시행, 트라이얼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관찰이나 실험입니다. 그냥 일단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예시로 설명을 다시 해줄 테니까 표본 공간, 그 전체 집합 같은 개념이야. 표본 공간,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 전체의 집합. 뭐 그다음에 사건, 이벤트라고 돼 있지. 이게 사건을 좀 이제 오해가 많은데 이거 명탐정코난 뭐 이런 뭐 하나 체크해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 이런 사건이 아니고 시행의 결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다. 그 결과 뭐가 나온 상황을 사건이라고 합니다.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아직 뭐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자, 근원 사건. 아무튼 뭐 그냥 말 그대로 근원이 되는 사건 같죠. 뭐 주사위 던지면 1, 2 뭐 이렇게 완전히 이제 쪼갤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그런 원소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사건.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표본 공간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있죠. 뭐 전 사건이라는 개념은 문제에서 뭐 그렇게 막 많이 나오진 않아. 공사건도 마찬가지야. 그냥 개념으로 있으니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돼요. 공집합 같은 거야. 전사건은 전체 집합. 집합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합사건, 뭐 집합 개념을 했을 때 합집합 개념입니다.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곱사건, 교집합 개념이에요. 곱사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요 A, B가 동시에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을 이제 연산에 있어서 곱하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곱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죠. 이 사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배반 사건이 이제 새로 등장을 하는데 그 정의예요, 정의. 배반 사건은 A랑 B의 교집합이 공집합. 그러니까 다시 해석을 하면 A와 B가 절대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하는 게 보통 배반 사건이 돼.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서로 교집합이 없는 거야. 교집합이 없어야 케이스 분류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결론, 확률,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 사건 A의 확률이라고 하면 P 가로 A 가로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예시로 한번 해볼게. 주사위 한 개를 건드려요. 주사위를 던지면 시행이라고 한다는 단어는 이제 115쪽이야.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행위가 되고 표본 공간은 S라고 전체 집합으로 생각하면 돼.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주사위에 놓는 6가지 이렇게 돼 있고 사건이라고 하면 이제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뭐 구하시오라고 하면 부분 집합을 해서 1, 3, 5라고 이렇게 뭐 집합 개념이 제일 편해요.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라서 이 정도만 그냥 매칭만 잘 시키면 돼. 근원 사건 하면은 이제 하나의 독립된,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 정도의 기본 사건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1, 3, 4, 5, 6이 됩니다. 전 사건 반드시 나오는 눈의 수의 집합이야. 1, 3, 4, 5, 6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공사건 7이 나오는 사건은 없어. 그래서 뭐 사실 문제 안 내. 공사건 이런 거는 전사건도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못 내. 전사건 뭐 구하면은 뭐 의미가 없으니까. 여사건은 많이 나옵니다. 홀수가 나오는 사건의 여사건 A의 여집합 개념이에요. 그래서 2, 4, 6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합사건 홀수 또는 소수의 운이 나오는 사건, 또는이라서 합집합 개념으로 1, 2, 3, 5. 그 다음에 곱사건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이면서 동시에 소수의 운이 나오는 것, 홀수이면서 동시에 소수 3과 5가 해당이 됩니다. 그 배반 사건, A의 홀수의 배반 사건은 많아요. 홀수의 배반 사건은 공사건도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2, 거기에 쭉 써놨어. 2, 4, 6, 2, 4, 2, 6, 4, 6, 2, 4, 6. 얘네들이 전부 다 배반 사건인데, 이 배반 사건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 이쪽에서.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의 개념이 A랑 배반이 되는 요 사건, B라고 할게요. 배반 사건. 이 공집합이 되는 모든 사건을 B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A랑 교집합에서 공집합이 나오는 애는 공집합도 있고, 2도 있고, 4도 있고, 6도 있고, 2, 4도 있고, 2, 6도 있고, 거기 나오는 2, 4, 6까지 이렇게 됩니다. 여사건하고는 개념이 다른 개념이야. 여사건하고 달라요.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걸로 이제 좀 난이도 있는 좀 킬러 문항이 여기서 좀 출제가 돼. 이따가 다시 해보도록 하고, 확률이라고 하면 홀수가 나온 확률 하면 전체 6분의 3, 2분의 1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이야, 핵심. 그래서 이 확률을 구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첫 번째, 뭐뭐 할 때, 주사위를 던질 때, 그때 이게 전체가 돼요. 전체 주사위를 던질 때 전체 6개가 나오지. 그때 이제 확률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얘네들을 경우의 수를 구해.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일단 구해. 1, 3, 5 이렇게 3개가 나오잖아. 3개. 전체가 6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6분의 3이다 하고 이렇게 풉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순열의 방법도 있고 합의 방법도 있어요. 중복, 순열, 중복조합 뭐 이런 애들이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실제로 구하는 과정인데, 확률을 일단 여기 확률 계산 과정에서 들어가는 게, 이때 이제 합사건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곱사건을 쓰기도 하고, 여사건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뭐 할 때에 대해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애를 계산을 하시오라고 했을 때, 곱사건을 쓰는 게 좋을지 여사건을 쓰는 게 좋겠어 라고 해서 이쪽에서 다시 얘를 계산해서 최종 계산을 해. 이게 원래 이제 푸는 프로세스야. 뭐뭐 할 때 뭘 구하시오라고 할 때 얘네들이 결정을 좀 잘해야 돼요. 합으로 갈지 곱사건으로 갈지 여사건으로 갈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속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일단 뭐 동전 그 예시는 뭐 너무 쉬워서 별건 없고, 배반 사건은 뒤에 문제를 봐야 이게 느낌이 와요. 자, 일단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말듯한 이제 개념이 다시 나오는데, 자, 116쪽에 보시면 표본 공간의 개념이 이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랑 좀 달라요. 그냥 이거 받아들이면 되는데 또 안 되면 또 외우면 돼. 자, 같은 것도 서로 다른 것으로 인식한다. 이게 말만 보면은 알 수가 없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2번 던지대. 근데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랑 모양이 같은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는 사실 상황은 다르죠. 그러니까 모양이 같은 애랑 다른 애를 던지는 너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근데 확률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표본 공간 안에서 살펴보면은 한 번 시행한 결과가 전부 다 36분의 1이야. 그러니까 1이 나올 확률 36분의 1. 그치? 그러니까 같은 주사위를 던지나 모양이 같은 다른 주사위를 던지나 뭐 얘가 36분의 1로, 그러니까 전체가 6 곱하기 6해서 전체가 36개잖아.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이제 다르지만 같은 거, 혹은 같은데 다른 걸로 다 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는 게 개념이 모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느낌으로 한번 느껴봐봐. 본능적으로 느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동전 두 개를 던져요. 동전 두 개, 100원짜리, 500원짜리 던질 땐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게 앞 나올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빨간 동전 두 개와 파란 동전 한 개를 던져. 이렇게 했을 때 동전이 모두 앞이 나올 확률은 이제 하면은 이 빨간 동전이 사실은 같은 동전인데 이게 같은데 다른 걸로 인식을 해서 빨간 동전이 두 개 이렇게 빨간 동전 1, 빨간 동전 2 해서 총 3개의 동전이고 요게 앞이 나오고 얘도 앞이 나오고 얘도 앞이 나올 확률 그럼 8분의 1 이렇게 구하게 되거든.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 문제 풀 때. 사실은 이게 정상이에요. 당연히 8분의 1이 그 밑에 이제 경우의 수를 쫙 써놨는데 이게 전부 다 앞이 나올 확률 맨 밑줄에 있는 거 R1H가 이게 헤드 앞이 나왔다는 얘기 테일이 꼬리 그래서 뒷면 그래서 R1H 이게 앞이야 앞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전체 중에 그냥 전부 다 앞 나왔으니 8분의 1이네 이렇게 인식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저희가 고대에서 논술 문제를 한번 나왔어. 고대가 안 나와. 하여튼 뭐 어쨌든 스카이 중에 하나예요. 로또의 결과가 꽝과 당첨 이 두 개가 있잖아. 로또의 결과가 꽝 아니면 당첨 뭐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 이게 두 개니까 당첨 확률 2분의 1이네. 이거에 대한 틀린 점을 지적하시오. 이게 이제 논술이었어. 이거 어떻게 서술할래? 라고 했을 때 뭐 친구들이 뭐 다 당황했어요. 저걸 뭐 어떻게 써야 되지? 이게 너희들이 본능적으로 이게 당첨 확률이 2분의 1이 아닌 건 알잖아. 그치? 근데 왜 아니냐를 설명하려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 자 봐. 이게 꽝과 당첨이 이게 같은 정도로 기대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애들은 1이 나올 확률 6분의 1, 얘도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전부 다 동일한 확률을 갖고 있어. 이거를 이제 확률 분포가 고르다, 확률 분포가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근데 이거는 확률이 달라요. 확률이 달라. 그래서 수학적 확률, 뭐 이제 좀 이제 고급 용어를 쓰면 수학적 확률에 의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근원 사건, 당첨과 꽝의 확률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야 이게 정답이 돼요. 근원 사건이 얘가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써줘야 됩니다. 자, 근데 본능적으로 저게 뭐 다르다는 걸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7쪽에 표본공간 대표 유형 문제.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확률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네모 2번. 주머니 속에 흰 공이 2개가 있어요.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4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4개가 있어요. 하나씩 색깔을 확인하면서 차례대로 꺼내대. 세 번째 혹은 다섯 번째 마지막 흰 공을 꺼낼 확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 확률의 문제 중에 하나의 유형이야. 사실은 뭐 유형은 너무 많아서. 자, 일단 요거를 첫 번째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경우의 수로 한번 볼게. 경우의 수로. 확률 자체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확률을 이게 이제 표본 공간 안에서 동일한 확률을 쪼개갖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구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걸 다 알아야 돼. 자, 경우의 수로 들어가는 방법은 일단 거기 그냥 쭉 써놔서 공을 흰 1, 흰 2, 검 1, 검 2, 검 3, 검 4 이렇게 서로 다른 공으로 생각을 하고 풉니다. 자, 일단 얘네들을 이게 흰 1, 흰 2, 그 다음에 검 1, 검 2, 검 3, 검 4 총 6개의 공이죠. 6개의 공. 6개의 공을 나열해. 이게 6팩토리얼이야. 전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나열해. 사실 같은 공이잖아? 아니, 그럼 선생님 같은 공이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중복 순열처럼 2팩, 4팩으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확률에서는 얘네들을 전부 다 일단 다른 애들로 인식을 해요. 다른 애들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원하는 이제 경우의 수를 직접 구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세 번째에 여기에 흰 공이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다섯 번째에 여기에 흰 공이 6개구나. 공을 6개를 나열하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를 구해야 됩니다. 됐죠? 자, 일단 여기에 흰 공이 들어올 확률, 확률이 아니라 경우의 수 구하는 거야. 흰 공이 2개가 있어요. 2개. 그래서 곱하기 2부터 시작해. 여기서 볼까? 곱하기 2.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으로 끝나는 세 번째가 끝이 나는 흰 공. 여기 다섯 번째가 여기 앞에 이제 흰 공이 하나 더 들어가서 다섯 번째의 위치로 끝나는 흰 공. 이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나머지 흰 공을 또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렇지? 여기에 흰 공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곱하기 2. 나머지 검공 4개가 있습니다. 얘네를 배열을 해요. 4팩토리얼. 다른 공이라 생각하고 배열하는 거야. 자, 또 봅시다. 밑에 여기 흰 공 곱하기 2. 여기 중에 이제 흰 공을 하나를 또 집어넣어. 곱하기 4. 흰 공이 여기 들어갔어. 나머지 검은색 공을 배열해요. 4팩토리얼. 자, 이렇게 되면 2 곱하기 4팩토리얼, 2 곱하기 4팩토리얼 묶으면 2개를 넣으면 6이 곱해지고 2 곱하기 4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6이 없어지고 여기 5팩토리얼이 되면서 4팩토리얼 밑에 없어지고 5분의 2 이렇게 나오죠. 이걸 이제 구하는 문제를 이제 계속 풀게 될 거야. 5분의 2입니다. 자, 이렇게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 분에 딱 원하는 우리가 경우의 수를 이렇게 나눠갖고 구하는 방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 자체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밑에 이제 써놨는데 좀 쉬운 거 하나 해볼게. 그냥 배열하는 법. A, B, C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자리에 순서대로 배열을 하려고 해요. 가장 쉬운 거. A가 맨 앞자리에 올 확률. A가 맨 앞자리에 올 확률은 3분의 1이야. 너무 당연하게 이게 느껴지면 돼. 자, 이거를 조금 어렵게 어렵다기보다는 좀 귀찮게 설명을 해볼게. 이 전체 경우의 수를 다 세면 여기 A가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B가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C가 맨 앞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배열을 해. A가 여기 왔으니까 여기 B, C 순서를 앉을 수도 있고 C, B 순서를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제 또 A, C 그냥 굳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 2개씩 나오는 거 알죠? 근데 전체가 6개야. 아 그래 여기다 3팩토리얼 전체 경우에서 3팩토리얼 6분의 A가 올 수 있는 게 딱 2개 이렇게 해서 3분의 1 이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이거 알아야 돼. 자,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게 자리 입장에서 보면 A가 앉을 확률, B가 앉을 확률, C가 앉을 확률이 다 동일해요. 동일하다 보니까 특별히 A가 여기 앉을 확률, 여기 앉을 확률, 여기 앉을 확률이 동일하단 말이야. 동일한데 걔네들이 여기 전체 그렇게 따져갖고 이제 전체 3개 중에 하나를 앉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게 여기 자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A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어. 그 중에 특별히 A니까 3분의 1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이게 주체에 따라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져. 자, 그럼 이제 이 방법으로 한번 다시 거기에 있는 애를 해봅시다. 자, 이 방법에서 이제 이건 이제 다르다고 이제 계산을 할 거고 흰 공끼리 같고 검은 공끼리 같다라고 생각하고 푸는 방법이에요. 흰 공이 마지막에 이렇게 5번째 흰 공이 이렇게 오는 이 상황을 확률로 이제 계산을 해볼게. 확률로. 자, 둘, 셋. 자, 해봅시다. 여기가 이제 끝이 되는 흰 공이 되려면 요 자리 자체에 흰 공이 올 확률을 생각해요. 여기 흰 공이 올 확률은 6분의 2야. 전체 6개 공 중에서 2개가 올 수가 있어요. 2개가 와야 흰 공이 여기 딱 떨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흰 공이 올 수도 있고 여기에 흰 공이 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걸 케이스를 나눠.
이렇게 해서 여기에 흰 공이 올 수도 있고 여기에 흰 공이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흰 공, 이렇게 흰 공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그 확률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흰 공이 와야 돼. 여기 흰 공이. 그리고 여기에는 검은 공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가 검은 공, 여기가 흰 공.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볼게. 배열 입장에서 다시 볼게요. 배열 입장에서 여기가 검은 공, 흰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그냥 따지자. 이 중간부터 따지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 흰 공이 와야 돼. 그러니까 흰, 검, 흰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 두 개가 있지. 세 번째 끝나려면 여기에 이제 어쨌든 흰 공이 오려면 6분의 2. 자, 그럼 이제 여기에 검은 공이 오려면 여기에 검은 공이 오려면 5개의 이제 공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중에 4개가 와야 돼요. 4개가 올 수 있어. 여기에 검은 공이 오는 확률이 5분의 4가 돼.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배열을 할 건데 이제 남은 4자리 4개 공은 4개가 남아있고 그 중에 특별히 흰 공이 와야 돼. 4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실제로 이 계산을 많이 해요. 검, 흰 이렇게 오면은 검은 공이 처음에 와야 돼. 6분의 4. 그 다음에 여기 흰 공 5분의 2. 여기는 공이 이제 4개가 남았고 그 중에 흰 공이 하나가 있어. 4분의 1. 요걸 2개를 더해줘. 이런 식으로 해주고 5번째 마지막 흰 공이 위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쭉 나열한 게 이런 방법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나중에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쉽게 푸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뭐 거기에는 2번까지밖에 없는데 세 번째 방법을 알려줄게요. 내가 이게 세 번째 방법으로 바로 가려다가 중간에 좀 틀었는데, 자, 세 번째 방법.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볼게. 이제 자리를 기준으로 가볼게. 자, 여기에 흰 공이 올 확률 6분의 2. 이 두 자리 중에서 흰 공이 와야 돼. 흰 공은 하나가 남아있고,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 중에서 이 앞에 두 자리의 흰 공이 와야 우리가 원하는 애가 돼요. 그게 바로 5분의 2. 자리 개수 중에 여기 자리 둘 중에 하나의 흰 공이 와야 돼. 그걸 확률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얘가 3분의, 잠깐만, 이렇게 하면 15분의 2. 이렇게 돼. 그래서 나머지는 계산 안 해도 돼. 그것도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 이걸로 갈게. 여기에 특별히 흰 공이 와야 돼요. 마찬가지야. 6개의 자리 중에서 여기 특별히 여기에 흰 공이 와야 돼. 6개 중에서 하나를 여기다가 흰 공을 집어넣고 흰 공이 이 중에 한 군데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5개의 자리 중에서 4군데의 흰 공이 오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3, 15분의 4. 됐지? 3분의 1. 그치? 이거 두 개를 더하면 15분의 6이 되고 3, 2, 6, 3, 5. 두 개만 더하면 5분의 2. 처음에 구했던 답이 나오죠. 이게 제일 간단해 보이잖아? 자, 근데 나머지 배열은 왜 신경을 안 써도 됩니까? 이건데 이거 괜히 지웠다. 아까 처음에 했던. 자, 다시. 이게 관점에 따라 좀 바뀌어요. A, B, C 배열하는 걸로 해볼게. A가 맨 앞자리에 올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A를 맨 앞자리에다가 배열을 해. 그게 세 자리 중에서 3분의 1 되는 확률이야. 그럼 나머지 B하고 C는요? 여기 B하고 C는 사실은 남은 두 자리가 있는데 남은 두 자리 중에 아무 데나 가도 돼. 그래서 B를 배열하는 게 2분의 2가 돼. 아무 데나 가도 돼서 남은 한 자리가 있지? 남은 한 자리분에 아무 데나 C가 가면 돼. 그래서 이쪽이 B하고 C를 배열하는 입장에서 이게 약분이 돼서 없어져 버려.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나머지 검은색은요. 나머지 검은색은 이제 자리가 하나, 둘, 셋 여기에 흰 공이 자리를 잡으면
남은 자리가 4자리 있잖아. 검은 공은 4개 중에 4개가 아무 데나 가도 되고 그 다음에 3개 나오면 3개 중에 3개가 아무 데나 가도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계산이. 이걸 잘 이해해야 돼. 4개가 여기 4개 중에서 4개 중에서 이 자리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 이 헷갈리면서도 좀 명확하게 딱 느껴지면은 뭐 요 풀이로 가면은 사실 뭐 이렇게 하면은 제일 간단하잖아. 그래서 문제 풀 때 얘를 좀 주로 씁니다. 얘를. 이거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 이쪽에서 다시. 자, 하나 더. 자, 세 번째 네모. 이것도 이제 가장 대표 유형이야. 수능 특강 같은 거 풀다 보면 이 문제가 징글징글하게 나와요. 자, 주머니에 흰 공 3개, 검은 공이 4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꺼내면 흰 공 2개, 검은 공 2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총 7개의 공이야. 총 7개. 7개에서 일단 2개를 뽑는 게 전체 상황이야. 4개. 7개에서 4개 뽑는 게 전체 상황이야. 됐지? 여기서 4개 뽑는데 4개. 근데 어떻게 뽑아야 돼? 흰 공 2개, 검은 공 2개. 2개씩 뽑아야 돼. 그럼 흰 공은 3개인데? 그럼 3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고 검은 공은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돼. 이런 상황. 이게 끝이야. 원하는 상황이야. 이거 상황을 잘 이해를 해보시고 계산은 뭐 그냥 하면 돼요. 이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얘기하면 더 헷갈려. 안 하는 게 낫겠어. 이게 얘기하는 게 나으려나? 자, 검은 공이 4개가 있어요. 검은 공이야. 이게 흰색으로 뭐 표현하려니까 이게 안 돼. 검은 공입니다. 검은 공 4개가 있어. 여기서 검은 공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검은 공이 4개 있고 검은 공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하니? 1개. 경우의 수는 1개거든? 같은 공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1개인데 확률에서는 다르단 말이야. 확률에서는 얘를 다 다른 공으로 생각을 해. 그래서 4 콤비네이션 2가 돼요. 확률 입장에서는 경우의 수에서.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다른데? 같은데? 왜 다른 걸로 보지? 헷갈리면 이제 요쯤 돼서 이제 다시 외우면 됩니다. 헷갈리면. 이 상황이 계속 반복이 돼요. 자, 하여튼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써놨으니까, 여기는 뭐 이제 좀 읽어보시면 되고. 자, 3번이 뭐 그냥 개념 문제인데, 이거 그냥 읽어봅시다. 93번 쉬워요. 주사위 1개와 동전 1개를 동시에 던집니다. 자, 그러면 이 표본 공간은 어떻게 돼? 표본 공간 S는 주사위 하나, 그 다음에 동전 1개를 동시에 던지면 주사위 1에 대해서 동전 앞을 어떻게 표현하지? H라고 할게 그냥 이렇게 1T, 그 다음에 2에 대해서 동전 앞 2에 대해서 T. 별거 없죠? 6H, 6T. 총 12개의 근원 사건들이 나오게 돼요. 자, 그 중에서 기억 전체 사건 12개 나와야 되는데 뭐 8개야? 말도 안 되지. 기억 왜 틀렸지? 어쨌든 틀려. 12개야. 니은 주사위의 눈의 수가 3의 배수인 사건의 수는 4개. 3의 배수는 3, 6 2개지. 여기에서 3H, 3T, 하나, 둘, 셋, 넷. 4개 맞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정도로 생각해도 되고, 그러니까 2가 3, 6에 2, 앞, 뒤에 2. 그래서 2 곱하기 2. 그 다음에 동전의 뒷면이 나오는 사건의 개수는 당연히 뭐 동전 앞면이 나오는 뒷면이 나오는 사건 6개. 이렇게 되죠. 쉽지? 개념 문제라서 이런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확률의 구분에서 이게 뭐 기하학적 확률, 120쪽에 통계적 확률이나 연립적, 예전에는 배웠는데 안 배우니까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121쪽에 보시면 수학적 확률이라고 있어요. 수학적 확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뭐 앞에서 한 거야.
자, 수학적 확률의 대표 유형 2번, 네모 2번 보세요. 되게 쉬워.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눈의 합이 4의 배수일 확률.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총 6 곱하기 6해서 36까지가 전체 개수야. 그 다음에 이제 4의 배수, 4의 배수, 4의 배수. 4의 배수는 4, 8, 12. 합쳐서 합이 4의 배수는 4, 8, 12까지밖에 안 나오죠. 4가 나오는 거 1, 3, 3, 1, 2, 2. 8이 나오는 거 2, 6, 6, 2, 3, 5, 5, 3, 4, 4. 6은 6, 6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래서 36분의 9 이렇게 하면 답이 돼요. 그 오른쪽에 표를 일부러 그려놨는데 표를 그려놓고 거기에서 개수를 세는 것도 좋아. 오른쪽 표 6 곱하기 6의 크기 안에서 뭐 두 개를 더한 거를 표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약간 이게 규칙성이 있어서 444, 88888, 그 다음에 12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방금 전에 했어요. 주머니 안에 공 5개, 검은 공 2개, 파란 공 3개, 합쳐서 10개. 이 중 4개를 한 번에 뽑는다. 흰 공 2개, 파란 공 2개가 뽑힐 확률을 구하시오. 그래서 C 컨비네이션 4가 전체 경우의 수인데 그 중에 5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고 파란 공 3개 중에서 2개를 뽑습니다. 하여튼 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122쪽에 정육각형 꼭지점 중 세 점으로 삼각형을 만들 때 직각삼각형일 확률, 뭐 둔각삼각형일 확률, 그 다음에 뭐 예각삼각형일 확률, 뭐 이런 거 구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일단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 실수도 많이 일어나서 자, 일단 직각삼각형, 정육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이게 약간 원으로 이해하면 좀 편한데 원 위에 6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수직이 나와야 되니까 지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원에서 지름, 그러니까 원에 지름이 발생되면 여기 위에 어떤 점이 있어도 이게 수직이 되잖아. 이게 직각삼각형이야. 이제 그걸 이용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 그래서 수직을 만들려면 지름을 결정을 먼저 해. 지름을 결정하는 게 3가지. 예를 들어서 얘 하나가 됐어. 요 하나가 선택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점 하나, 점 2개, 나머지 점을 어디를 선택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 이 4개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점은 하나, 둘, 셋, 4개. 4개. 이렇게. 근데 이 육각형 중에서 점을 3개를 선택을 해야 이게 전체 경우가 돼. 그러니까 육각형이 있는데 육각형 중에서 그냥 점 3개를 선택을 하면 뭐 이렇게 점 3개가 되면 이건 직각삼각형은 안 되잖아. 둔각삼각형이 되죠. 그게 이제 전체 6 컨비네이션 3.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3가지 지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 선택하는 약간 이제 순열로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이 이제 선생님 이거 원순열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어려워져. 근데 원순열이어도 똑같아. 원순열로 구하면은 이게 회전에서 똑같아지니까 이게 6개에 대해서 나눠주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아래도 6개, 위에도 6개가 되면서 확률이라서 이게 약분이 돼서 의미가 없어져.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 있고. 됐지? 자, 그 다음에 4번. 4번. 남자 4명,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웁니다. 여자 3명이 이웃할 확률을 구하시오. 남자가 4명, 여자가 3명이에요. 자, 그냥 배열 전체 7팩토리알. 여자가 3명이 이제 같이 이웃을 해. 그럼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남자 하나, 둘, 셋, 넷. 요걸 배열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를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얘네가 요 안에서도 또 배열이 또 일어나. 그래서 5팩토리알 곱하기 4팩토리알. 이게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경우의 수
구하는 거고, 확률로 구하는 게 이제 전체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거야. 자, 확률로 한번 구해볼게요. 확률로 구하는, 이건 이제 경우의 수로 구하는 거고, 확률로 구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일단은 확률이니까, 남자를 그냥 일단 아무렇게나 배열을 해. 남자를 하나, 둘, 셋, 넷. 남자를 이렇게 배열을 해요. 근데 남자가 그냥 뭐 남자 1, 남자 2, 남자 3, 남자 4, 이게 3, 2 이렇게 돼도 일단 배열이 됐다고 쳐. 요거는 확률을 발생시키지가 않아. 이거는 4팩토리얼분의 그냥 4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지는 상황이 돼요. 여기에다 이제 여자를 끼워 앉힐 거야. 그러니까 일단 남자가 앉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여자가 요 사이에 끼워 앉을 건데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 여자가 이제 뭉쳐서 같이 다녀야 되잖아.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첫 번째 여자 1이 있고 여자 2가 있고 여자 3이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이야. 자, 여자 1한테 물어. 어디 가서 앉을래? 자리를 잡았어. 여기 여자 1이 들어갔어요. 여자 1이 여기 들어가면 그것도 경우의 수가 그냥 5분의 5야. 얘도 확률을 만들잖아. 이거 곱하기 그냥 1에 대한 확률을 만듭니다. 아무 데나 가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자 2는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여자 1이 간 곳에 양쪽에 앉아야 돼. 그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봐봐. 하나, 빈 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하나, 둘, 셋, 넷, 5, 6개의 빈 곳이 있어. 거기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두 번째 여자가 들어갈 거는 2개밖에 없어요. 선택장. 그래서 6분의 2가 곱해집니다. 세 번째 여자는 여기에 여자 2가 딱 들어갔어.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럼 세 번째 여자가 들어갈 확률은 하나, 둘, 셋, 넷. 잠깐만. 여자 2가 여기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여자 1, 여자 2가 들어갔어. 그러면 빈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5, 6, 7. 빈 공간이 7개예요. 알겠지? 한 자리가 늘어났으면 7이 되지. 7분의 여자 3이 들어갈 수 있는 곳 3군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2개만 딱 곱하면 돼요. 6분의 2 곱하기 7분의 3이라서 7분의 1 이렇게 답이 나와요. 요게 이제 확률로 더하는 방법이에요. 아니 선생님 여기 남자가 배열되는 경우의 수는 왜 안 합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냥 다시 생각을 해보면 돼. 이런 상황에 남자가 이렇게 배열이 됐어요. 그 확률을 이렇게 계산하고 4팩토리얼분의 아까처럼 4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사실 남자를 배열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어. 아까처럼 뭐 이렇게 하면 남자 1 어디에 앉을래? 그러면 뭐 전체 7자니까 7분의 7 아무 데나 앉아도 되고 남자 3 어디 앉을래? 양쪽에 뭐 아무 데나 앉아도 돼요. 뭐 그냥 남자 1을 먼저 배열을 하고 남자 2를 배열을 해도 거기에서 확률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그냥 막 남자는 경우의 수 이렇게 이제 원수열 같은 경우는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에서 없어지듯이 남은 애들을 배열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차피 다 소거가 돼서 없어집니다. 하여튼 얘네들만 이렇게 배열을 하는 것만 이렇게 구하는 거를 좀 얻어보시고 이제 문제로 한번 또 해볼게. 이게 아직 뭐 감이 안 와도 문제 풀면서 느낌을 다시 좀 살려봐봐. 다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자, 일단 쉬는 시간도 없이 그냥 됐네. 그럼 이제 94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95번 96번 97번도 98번도 중요하네. 98번도 99까지 100번 101번 이거 여기까지 가야 되겠다. 100번 101번 102번은 좀 난이도가 높아서 이거 다음 텀에 하고 둘, 넷, 여섯, 8개 시간이 되려나? 8개를 일단 한번 표시간을 좀 줄게. 4개 정도씩 끊어서 합시다.
자, 94번. 풀이를 여러 개를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94번. 자, A, B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6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 원탁의 원순열, 어쨌든 A와 B가 이웃할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일단 6개의 자리가 있어요. 원순열이라서 원순열 경우의 수 구하는 거야 뭐 하면 되는데, 자, A, B가 같이 앉을 경우의 수 이거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 A부터 앉읍시다. 확률 6개 중에 6개. 아무 데나 앉아도 돼요. 그래서 확률을 만들지 않아. B가 앉을 확률, A가 여기 앉아서 B가 앉아야 되는 자리는 여기랑 여기 두 군데지. 나머지가 5개죠. 그래서 5분의 2.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간단해요. 그래서 이게 확률을 푸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나중에 고난이도 문항을 가면 이걸로 이제 많이 풀어. 경우의 수로 가면은 카운팅 애들이 너무 많아져서 나중에는 이제 힘들어져요. 자, 하여튼 요것만 일단 하고, 그 다음에 95번. 주머니 속에, 요건 아까 한 거지. 흰 구슬 4개, 그 다음에 검은 구슬 5개. 자, 이 중에서 3개를 꺼냅니다. 그 총 9개죠. 9개 중에서 3개를 꺼내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흰 거 1개, 그 다음에 검은 거 2개. 어렵지 않죠? 딱 기본 문제라서. 자, 이렇게 그냥 이 끝이 아니지. 계산하면 돼. 21분의 10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96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1부터 10까지 수가 있는데 이 3개의 공을 임의로 1개씩 꺼냅니다. 하나씩 꺼내는 상황에서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더 큰 순서로 꺼낼 확률. 뭐 예를 들어서 뭐 3, 6, 9 이렇게 숫자가 나왔는데 얘네가 꺼낸 큰 순서로 꺼낸 거죠. 이렇게. 이게 그럼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순서가 중요해. 10개 중에 3개를 뽑는데 순서가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뭐 이제 전문 기호로 쓰면 10P3이라고 하죠. 10개 중에서 순서를 고려해서 3개를 뽑아. 여기 뭐 그냥 그대로 쓰면 10 곱하기 여기 9개 들어올 수 있고 8개 들어올 수 있고.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순서가 없는 거죠. 순서가 있는데 순서를 없앤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순서가 있긴 한데 이렇게 그냥 숫자가 이렇게 나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9, 6, 3 이런 숫자가 나오면 얘를 순서대로 배열하면은 3, 6으로 하나의 경우의 수밖에 안 나와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니 얘는 10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콤비네이션, 조합의 방법으로 순서를 없애버린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6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97번은 97번. 앞면에 ABC가 적혀있는 3장씩, 적힌 카드가 3장씩 모두 9장이 있고, 빈 주머니가 3개가 있습니다. 카드를 뒤집어서 잘 섞은 다음 빈 주머니 각각 3장씩 넣었대. 이때 주머니에 각각 ABC가 써진 카드가 각각 1장씩 들어갈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제 그거는 이제 밑에 이제 경우의 수로 구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A, B, C 얘를 요 3개의 주머니 안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빈 주머니가 있어. A, B, C가 있어. 이게 3개씩 있어요. 자, 그 중에서 하나씩 선택하는 방법이 이 중에 먼저 3개를 선택을 해. 3개를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9개, 전체 9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확률 중에 요 놈에서 1개, 여기에서 1개, 그 다음에 여기에서 1개, 그리고는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 뭐 순서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주머니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상황이 돼요. 이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나머지 이제 6장 중에서 또 3장을 선택을 하면 이제 이게 1개씩 뽑았으니까 이게 2개씩 이렇게 남지. 이렇게 되는 상황에 이 중에서 또 하나를 여기에 이 중에서 뭐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거기 이제 써있어 두 번째 빈주머니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네. 미안. 풀이가 좀 잘못됐어. 미안. 첫 번째 주머니에 이게 내가 다른 거 생각하다가 자, 첫 번째 주머니에 A 하나, B 하나, C 하나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9 콤비네이션 3개를 뽑는데 여기에서 1개,
그 다음에 또 한 개, B에서 한 개, C에서 한 개. 여기 주머니에 채우는 거는 또 6개 중에 3개를 뽑는데 여기 2개 중에 1개, 또 2개 중에 1개, 또 2개 중에 1개. 나머지는 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확률은 발생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이제 푸는 방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해봅시다. 자, 확률을 푸는 방법이야. 앞에 거는 경우의 수를 푼 거고 여기에 자리가 3개씩 있어요. 자, 요 풀이를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확률을 푸는 거. 자, 처음에 이게 총 9개에 대해서 이제 어디로 갈래 질문할 거야. A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A1에다가 물어. 너 어디 갈래? 아무 데나 가도 돼. 아무 데나 가도 돼. 그 방법이 9분의 9야. 9분의 9. 왜냐면 9개의 자리 중에서 아무 데나 가도 돼. A1 이렇게. A2한테 물어요. 이게 각각 주머니에 하나씩 들어가야 되니까 A2한테 물으면 나머지 자리는 8개지. 8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만 들어가면 돼. 여기에만. 그래서 전체 8개 자리 중에서 6개 자리에 A2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A3한테 물어. 어디 들어갈래? 하면은 남는 게 둘, 넷, 여섯, 7개인데 그 중에 여기 들어가야 돼. 그래서 7분의 3 이렇게 돼요. 그럼 B의 입장에서 다시 또 보면은 B1, B2, B3이 있는데 B는 이제 6개 중에 아무데나 둘, 넷, 여섯, 7개. 여기 A3이 이렇게 딱 들어갔어. 6개 중에 아무데나 다. 여기 지금 다 붙여야 돼. 그럼 이제 B2한테 물어. 여기에 B1이 들어갔어.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4군데만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5개 중에서 4군데. 여기에 B가 들어갔어요. 그럼 또 5군데 중에 4개 들어갔고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여기 2개 들어가요. B3 이렇게 2. C는 여기 이제 또 물어. 3개 중에 3개 아무데나 들어가면 돼. C의 입장에서는 3개 중에 C1. 둘 중에 아무데나 가면 돼. 그래서 C는 그냥 자동 배열이 돼서 확률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딱 곱하면 또 같은 얘기가 나와요. 요 풀이를 좀 이해를 해야 돼. 뭐 좀 더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정도를 보시고 이렇게 뭐 이 정도에 98을 해야 되는데 이게 풀이가 설명할 게 많아서 금방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일단 다 됐으니까 98번부터 해서 여기 풀어오세요. 여기 풀어오시고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설명을 할게요. 과제장 잘 정리해오고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 기초 문항이라도 이렇게 끄적끄적해서 와. 알겠지? 최소한만 해보세요. 자, 일단 뭐 중요한 단원이니까 천천히 다시 설명을 해줄게. 그 중복조합에 대한 아이디어는 일단은 이제 개념 자체가 이거 왜 설명하냐면 이게 이제 통계 전체를 계속 이 중복조합이 따라다니면서 배울 거야. 그래서 중복조합을 제일 잘해야 돼. 일단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아. 그럼 그냥 얘를 이제 기호로 NHR이라고 합니다. 이미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탕기계로 많이 설명을 했어요. X, Y, Z. 사탕기계.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있는 사탕이 한 개씩 떨어져. 그리고 어떻게 바구니 속에 담겨. 바구니 속에 담긴다는 거는 이제 조합, 그러니까 집합의 개념이라서 여기 순서가 없어. 그래서 얘와 얘를 합쳐서 총 5번의 버튼을 누르는데 5번을 X만 마음에 든다고 해서 5번을 누르면 이게 5빵빵에 대한 순서상이 돼. 그래서 X를 2번, 그 2번 누를 때 순서가 필요 없어. 이렇게 왔다가 다시 X를 눌러도 상관없어. 2, 2, 1. 이런 이제 순서상을 만들어내는 게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해. X를 5번 눌러도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5번을 고른다 라는 이미지로 생각을 하시고 1번 같은 경우에 그래서 1번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여기에서 이게 3번 곱해졌지. A, B 약간 감각적으로 해도 되고 이걸 굳이 이제 중복조합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게 이런 상황인 거야. A 버튼이 하나 있고
B 버튼이 하나 있고 C 버튼이 하나 있고 D 버튼이 하나가 있어. 이럴 때 이제 곱하기 형태로 이렇게 세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A, B, C, D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선택하고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A만 마음에 든다고 해서 A, A, A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건 이제 네 가지 버튼 중에서 A만 세 번 이렇게 누르는 거야. 그런 상황이야. 그런 상황으로 이제 뭐 A, A, B 혹은 뭐 이제 A, B, A, B, A, A 이렇게 된 애들은 항 A 입장에서는 A, A, B가 됐든 A, B, A가 됐든 B, A, A가 됐든 얘네들은 전부 다 A제곱 B가 되지. 근데 중복을 허락하고 서로 다른 이제 4개에서 3번을 뽑는다. 서로 다른 4개에서 3번을 뽑아서 만들어지는 상황이라 이걸 2개를 더하면 7이고 7 빼기 1 해서 6 컴비네이션 3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뭐 공식이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이거 외워야 되는 거고 n 더하기 r 빼기 1 컴비네이션 r 얘는 그냥 공식이야 외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2번도 상황은 똑같죠. a 더하기 b의 세제곱 그 다음에 c, d, e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부할 때 어차피 중복 조합이니까 아이고 그냥 대충 여기 있는 거 서로 다른 4개 4H, 3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헷갈려. 이제 조합 문제가 나오면은 중복 조합 써야 되나 조합을 써야 되나 이제 중복 순위를 써야 되나 막 헷갈린다. 그래서 정확하게 요 이미지를 기억하는 게 오래 가요. 이미지를 기억하는 게 같은 의미에서 보면은 여기는 EH3에 이제 항과 CDE가 다르니까 얘랑 얘는 이제 나눠진 거야. 여기서 항의 개수가 요만큼 나오고 여기 자체에서 항의 개수가 서로 다른 3개에서 6개가 나오니 이걸 이제 2개를 곱하면은 총 항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가 되고 28이 돼서 112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A, B, C, D가 잠깐만 A, B, C, D가 3이고 이걸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 B, C 이건 기본 문제지. 서로 다른 4개에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완전 처음 초반의 조건은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여야 돼. 그래서 서로 다른 4개에서 3번을 뽑는다 라고 생각하면 6 컴비네이션 3이 돼요. 7에서 1 빼니까 이건 2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기본 문제들은 그냥 뭐 외우는 것도 괜찮아. 지금 입장에서는 다음에 배울 때는 뭐 학교에서도 개념을 알려줄 거고 그리고 또 뭐 다른 방식으로도 또 이걸 습득을 할 텐데 그때 됐을 때는 최대한 이해를 하세요.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그냥 뭐 이게 계속 왔다 갔다 개념이 헷갈릴 수 있어. 그때 외우는 건 괜찮아요. 외우는 거는. 자, 4번 보시면 XYZ인데 3을 만들어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2 이상의 정수여야 돼. 이거를 이제 보통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Y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Z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게 이제 기본 상태가 아니니까 기본 상태로 강제로 만들죠. 어떻게? 이걸 옆에 넘기면은 X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Y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Z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0보다 큰 게 항상 기본 상태라서 얘를 이제 강제로 식을 뜯어놓죠. X 더하기 2, Y 더하기 2, Z 더하기 2 이렇게 하면은 6이 더해져서 9. 보통 이걸 그래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으로 보통 치환을 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 중복 조합의 조건이 되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3개에서 9개를 뽑는다. 12에다가 11 콤비네이션 9가 되고 11 콤비네이션 2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55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5번도 똑같아. 5번도 같은 상황이니까 이건 넘어가고 6번 갑시다. 6번. 내신에는 이게 100% 나오는 유형이라서 뭐 그냥 외워도 좋고 뭐 사실은 내신 할 때는 근데 수능은 일단 요런 이제 3점짜리 정도 수준이면 요런 게 나오는데 이제 보통 이제 약간 뭐 이제 서술 조건들을 좀 더 넣어갖고 난이도를 올립니다. 6번처럼 이렇게 하나 정도 되면은 이거 6번 정도가 딱 3점짜리다. 3점짜리. 자, 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의 모든 순서상 제약 조건이 있죠. 자, X 더하기 Z가 일단 10이야. 일단 3H 10인데 서로 다른 3개에서
10개를 뽑는 건데 제약 조건이 y랑 z가 여기 이렇게 10 이런 상황이네. 그러면 얘네들을 약간 이제 어떤 방식으로 풀 건지를 생각을 할 거면 이게 전체 상황이 다 보이면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여사건을 쓰든 정사건을 쓰든 얘네들이 y 더하기 z가 사실은 여기가 10이 될 수도 이게 전체 상황을 생각하면 y 더하기 z가 10이 될 수도 있고 9가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어. 그 중에서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는 요만큼이야. 그치? 요만큼. 근데 요만큼을 다 구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잖아? 그럼 어떻게 해? 요 놈을 전체에서 빼는 거지. 그게 이제 여사건의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거는 얘가 10이니까 x는 0이어야 되고 y 더하기 z를 10을 만들려면 0부터 시작해서 그냥 이거는 순서싸움 이렇게 해도 돼요. 0, 10, 1, 9, 2, 8, 3.10, 0 이렇게 하면 11개지. 11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서로 다른 두 개에서 10을 만들어요. 다음에 12, 11, 컴비네이션 10.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중복조합은 가끔 그냥 직접 세는 게 빠를 때도 있어.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손으로 세는 거를 뭐 이제 좀 적응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세도 돼. 괜찮아. 그리고 빵개. y 더하기 z가 0이 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중복조합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0, 0이 되고 10이 그러니까 x가 10이 되는 거지. 이건 한 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1개랑 그 다음에 한 개를 빼주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계산하면은 이게 66 이렇게 나오네. 자, 그래서 여사건을 이제 잘 쓰려면 전체 사건이 다 생각이 나야 돼. 그래서 그걸 연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가봅시다. 7번 정도 가면 이제 조건이 조금 더 복잡해져요. 자, 7번을 보면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그러니까 기본 조건 상태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고 A, B, C, D, E까지가 8. 그럼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5개에서 8개를 뽑아내는 중복조합이고 A는 A는 2B가 안 돼야 된대. 그럼 자연스럽게 A가 2B인 걸 생각을 하는 것이 이거의 여사건을 생각을 해. 자, 이거를 갖게 만들어주는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 B가 조금, 그러니까 A랑 B 중에서 또 어떤 놈이 더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이 B가 조금 더 세요. 2가 곱해져서. 그 B가 0일 때 이게 0.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1일 때 이렇게 2.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 A랑 B라고 합시다. 세 번째 이렇게 가면은 2일 때 4. 그 다음에 3일 때 6. 4일 때 8. 이 상황을 그냥 다 구하면 되지 뭐. 전체에서 뭐 얘를 빼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얘랑 A랑 B가 0, 0이니까 서로 다른 3개. 이렇게 되면은 이제 C 더하기 D 더하기 E가 얘가 8이 돼. 이렇게 8이 되는 건 3H 8이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 다음에 2, 1이 되면 여기가 2, 1 되면은 5 이렇게 되지 5. 3H 5가 돼요. 계산을 굳이 한다면 8, 7 콤비네이션 5가 되고 7 콤비네이션 2가 되고 7, 6, 2 해서 21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렇게 계속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4이면 4이면은 6이니까 없어져서 얘가 2가 돼요. 2가 되면 서로 다른 3개에서 2개를 뽑는 상황이 됩니다. 5, 그럼 4 콤비네이션 2, 6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지. 6, 3 더하면은 숫자가 넘어가. 이거는 애초에 안 돼. 딱 3개만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빼주면 됩니다. 45랑 21이랑 6을 빼주면 돼요. 답은 423 이렇게 나와요. 이 정도가 내신에 이제 자기 출몰하는 정도. 뭐 어려운 문제도 뭐 학교 내신에는 정말 끔찍하게 어려운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뭐 많이 연습하세요. 자, 그 다음에 8번.
이것도 이제 아주 전형적인 문제야. 뭐 모의고사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항상 경우의 수를 셀 때는 그냥 튀는 애를 기준으로 항상 이제 경우의 수를 만들면 이제 손해는 없어. 그러니까 뭐 100% 이제 맞습니까 하면은 뭐 아닐 때도 있는데 그 가장 튀는 애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돼요. 자, 이게 전부 다 의미 아닌 정수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지. W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이 되면 넘어가 버리죠. 이렇게 되면 이제 X, Y, Z가 10인 거를 구하면 돼요. 3H 10. 1이 되면 X, Y, Z가 6이네. 3H 6. 2면 8이 되니까 X, Y, Z가 2가 됩니다. 3H 2. 하여튼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100 이렇게 나오게 돼요. 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그 조건부 확률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그냥 분류하는 게 더 나아.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그 난이도가 좀 있죠. 자, 이거 우리 배웠습니다. A, B, C, D가 11이어야 돼. 근데 A, B, C가 홀수여야 돼요. 이게 전부 다 홀수여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 홀이 곱해져야 얘가 홀이 돼. 자, 그러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요. 홀수라고 하면 뭐 0은 당연히 안 되니까 여기다 일단 한 개씩을 다 집어넣습니다. 한 개씩을 집어넣는데 D는 뭐가 돼야 돼? 무조건 짝이 돼야 돼. 홀 더하면은 홀수잖아. 여기 홀수잖아. 그래서 D는 무조건 짝수여야 돼. 여기는 무조건 두 개를 일단 가지고 확보합니다. 자연수 A, B, C, D라고 했어요. 그 짝수라고 하면 0이 당연히 들어가는데 이제 확률 통계에서는 그거를 이제 논란을 좀 없애기 위해서 뭐 자연수 조건을 이렇게 딱 붙여. 그러니까 여기다 미리 집어넣은 거야. 한 개, 두 개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5개를 이미 썼어. 5개를 썼으니까 6개가 남아 있습니다. 6개 남은 걸 어떻게 집어넣어? 홀수를 만들어야 되고 짝수를 만들어야 돼. 집어넣을 때 2개, 2개, 2개 이렇게 나눠서 집어넣는 거야. 2개씩 한 번에 집어넣어요. 2개씩 집어넣어. 그럼 서로 다른 4개에서 3번을 선택을 하는데 한 번 선택할 때마다 2개씩 들어가. 한 번 선택 때마다. 그럼 이게 3번 선택되면 여기에 6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7, 1, 1, 2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한 번 눌렀어. 그러면 여기 2개가 돼서 최종 1개, 3개, 3개, 4개 이렇게 되면서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4개에서 3번을 선택한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끝나게 돼요. 이거는 계산하면 20. 자, 그 다음에 10번이 뭐 어렵다면 제일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사실 뭐 내신에서는 흔한 문제라 이게 튀는 애가 2개나 있죠. X랑 Y랑 Z가 4. 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Y는 또 0이 아니고 Z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튀는 애가 누굴까를 선택하시면 돼요. Y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되고 X라고 풀어도 되고 상대적으로 얘가 이상하니까 얘가 덜 이상해서 Z를 가지고 세도 돼. 그거는 뭐 그냥 마음이야. 근데 X가 아무래도 힘이 제일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집어넣을 때마다 제곱씩 커지니까 X에다 집어넣는 건 0, 1, 2까지밖에 안 되지. X에다 집어넣는 거 그냥 이거야. X는 0, X는 1, X는 2 이게 있답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Y 더하기 Z가 4가 되고 여기는 절대값 Y 더하기 Z가 3이 되고 절대값 Y 더하기 Z가 0이 되고 이건 될 수가 없지. 이것도 하나 뭐 이렇게 세버리면 안 돼. 마지막 거가 제일 쉽잖아. 계산하기가. Y에다가 0 이렇게 해서 한 개 하면 큰일 나요. 이거 안 돼.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안 돼.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들어갈 건데 절대값 Y 입장에서 생각을 해. 이거 나중에 생각하면 돼요. 절대값 Y 입장에서 1, 2, 3이 돼. 0은 안 돼. 1, 2, 3이 되면 1에 대해서 얘가 2가 되면 돼요. 1, 2가 되면 3이 돼요. 2가 되면은 1이 되면 되고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근데 세 개인데 사실은 여기에 절대값이 씌워지면서 y가 절대값 y가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돼서 여기 3 곱하기 2. 그래서 6개가 돼. 6개. 이렇게 생각돼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거는 이제 셌으니까 이렇게 4가 되려면 0은 안 되니까 1, 3, 2, 2, 3, 1. 4, 0. 틀릴 뻔했다. 4, 0. 그치, 4, 0까지. 그럼 4개인데 4개에다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면은 곱하기 2 해서 8개. 이렇게 직접 표현이 되지. 자, 하여튼 뭐 이런 게 이제 중복조합의 기초야. 기초예요, 이 정도. 어려워진 것들은 막 끔찍합니다, 문제가. 국어 지문처럼 막 풀어야 돼. 자, 일단은